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언급해드린 것처럼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주기현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청와대 입장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 나온 게 있습니까?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이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릴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란 관련 법원 재판에 대한 청와대나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윤석열 관련 사법 절차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지난달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5년형이 선고됐을 때도 이규환 홍보소통수석이 구체적인 형량을 두고 입장을 낼 수 없다.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일단 형량과 이제 무관하게 판결문에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온 상황이에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지적들이 나오는 상황이죠. 특히 뭐 치밀하게 계획된 게 아니다. 음. 뭐 판결문 윤석열과 김용현은 최대한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고 했다라는 데서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는 없고 생각을 살짝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어제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겁니까? 세계 시민학회 전현직 회장이 불법 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맞아요. 보도가 어제 있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이 이 보도를 X나 그리고 공식 회의 음. 속상에서도 거론했었는데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 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한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다라고 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어려운데 네. 뭐 윤석열, 김용현이 최대한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 뭐 이런 어이없는 판결문 이런 게 나올 줄 음. 몰랐겠지만 이 계엄을 저지했고 지금의 내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힘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 그런 생각을 음. 일부 밝히신 것 아닌가 그렇네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이 조기 해제된 거, 그러니까 유혈 사태로 가지 않은 거, 이거는 윤석열이 뭐 김영현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또 이제 국회 대응 이것 때문에 이걸 유혈 사태로 가지 않게 막아서는 것인데 참 어제 주기현 판결문 뭐 두고두고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노상원 수첩에 대한 판단도 그렇고 여러모로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 사안 저희가 뒤에 더 분석해 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거듭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 또 지속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처음 주재하는 회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정을 이렇게 이끌겠습니다라는 대통령의 뜻, 의지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날 당일에도 자신은 국민들의 은혜로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고 싶다라는 소원을 이뤘기 때문에 네. 촌음을 아껴서 사력을 다하겠다. 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서 협력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통합과 협치도 포기하지 않겠다. 야당도 좀 협조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회의에서 반시장적 담합 행위에 영구 시장 퇴출 등의 무거운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을 검토하라. 이런 당부도 했네요. 반복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역시 이게 이제 저희가 뭐 코스피가 5,600선을 돌파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주식 시장의 활황 이런 것들이 네. 현장에 와닿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음. 설 연휴 전에도 물가 관리 담당자들에게 책상에 앉아서 통계만 보지 말고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고요. 네. 이때 60만 원대 교복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음. 이렇게 과거에 거론했던 맥락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이런 것들을 엄벌해야 된다. 담합으로 얻은 이득보다 더 네. 무거운 불이익을 안겨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가 설 연휴 직전에 설탕업계에 잠정 총 4,083억 원 사업자들
회사당 평균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의 가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형사처벌보다 경제 제재를 강화하라.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일관된 주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돈 벌겠다고 하는 짓인데 망하겠다 싶으면 안 할 거다. 이런 주문이 앞서 이제 음, 대통령이 산재 근절 등을 주문할 때도 네, 나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작년 기재부 보고 때도 형벌을 기업 오너 등 실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음, 실무 책임자 말단이 지는 경우가 많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네, 특히 형벌을 강화하거나 의존하면 결국 검찰 등 수사 사법 당국의 힘만 세질 거다. 이런 인식도 함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그리고 어제 눈에 띄는 부분이 각 지방 정부의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 보장 실태를 전수조사하라. 이런 지적도 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현재 각 지방 정부의 민간 위탁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기후에너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일부 지방 정부가 이를 현장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현장에 미화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아서요. 네, 실제로 그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음, 대통령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조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음, 대통령이 미화원분들에 대해서 좀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부친께서 성남 상대원 시장 청소 노동자셨고요. 그렇죠. 특히 여동생 재옥 씨가 환경 음, 미화원으로 일하시다가 2014년에 가로로 사망하셨는데 네, 대통령이 앞서 이제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사망 현장을 그 당대표 시절에 방문했을 때 좀 눈물을 흘리신 바가 있습니다. 음, 최근에는 충주 기념드림센터를 방문했을 때가 좀 떠올랐어요. 그때 대통령 내가 좀 시민분들과 하고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이 자신이 환경미화원입니다이라고 밝혀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나치려다 말고 훌륭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잡혔는데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요. 인상적인 모습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X 중에 또 눈에 띄었던 부분이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X를 리트윗하면서 이 해수부 이전 해사 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HMM의 이전도 곧 합니다. 이렇게 또 적었습니다. 이것 좀 의미심장한 그런 트윗 같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전재수 의원의 트윗을 네. 다시 재개시하면서 이제 음. 입장을 부산의 어떤 발전, 이제 지역 균형 발전, 해수부 이전, 해사 네. 법원 설치, 뭐 이런 투자공사 설립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들이 음. 현재 이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보이는 유력한 전재수 의원에 대한 어떤 힘 실어주기 아니냐라는 네. 기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음. 그래요. 이 부산의 지금 발전 사실은 6개월 만에 해수부가 이전할 줄은 아마 부산 시민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을 만한 그런 성과인데 그걸 다시 한번 부산 시민들이 눈여겨 볼 수 있는 그런 트윗도 X 게시물도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와의 SNS 설전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제 과로사할 뻔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야말로 맞짱을 떴다 그걸 강조하는 모습도 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반응이나 입장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청와대가 굳이 반응하지 않는 예, 네. 굳이 반응하지 아무래도 않는. 아니 뭐 좀 너무 엄살을 떠는 거 아닌가? 차례도 못 음, 지낼 뻔했다. 가로살 뻔했다. 뭐 예, 그렇게까지 그렇게 얘기할 만한 음, 어떤 설전이었나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1야당 대표로서는 좀 무게감이 없는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음, 사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네, 어제 있었던 그 1심에 대한 어떤 제1야당의 입장을 음, 좀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윤호경인가의 어떤 절연이든 네, 전환이든 자신이 얘기했던 바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음, 대해서 좀 정리를 한 차례 해주는 것이 네,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고 자신의 어떤 음. 정치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인데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는 게 참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입장문을 기자들한테 이제
보내고 뭐 그걸로 이제 끝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내놓을지 이것도 한번 저희가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조만간 청와대를 떠난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게 좀 확인이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년간 사직을 할 예정이라고 보는데 아마 오늘이 마지막 날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4년 성남시청 대변인으로 발탁돼 오랫동안 대통령 보좌해온 명실상부한 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뒤를 잇는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네. 3월 초에 계양에서 출판 기념회도 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변수가 있어요. 변수. 최근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송영길 전 대표가 본래 이 인천 계양을이 지역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계양을로 돌아가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네. 또 당 안팎에서도 송영길 대표를 전략 공천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 안팎의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좀 상황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바로 이제 송영길 전 대표 뭐 오늘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도 하고 이제 개항을 본격적인 출마 채비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지금 뭐 김남준 대변인 언급하셨지만은 개항을에서 출판 기념회도 하고 개항에서 개항 출마 뜻을 지금 강하게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 정리가 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이게 사실은 좀 당에서 조율을 잘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어떤 뜻을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천이 이제 인천시장으로 박찬대 의원이 출마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연수갑이 빕니다. 이 연수갑과 네. 개항을 요 상황들을 어떻게 잘 조율할 것인가 이 당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박수현 대변인 오늘 라디오 인터뷰였나요? 거기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복당 신청을 하는데 이 복당과 공천 문제는 별개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정리가 될까? 이것도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냐, 김남준 대변인이냐, 이 개항을 어떤 후보가 공천되는지도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